서울 외곽, 낡은 건물들이 어깨를 맞댄 골목길 한편의 정간에 백반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이 작은 식당은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과 삐걱거리는 문짝으로 자신의 나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하늘이 어둑한 시간에 정만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2세의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걸었던 이 길은 이제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주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만수는 습관처럼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이미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멸치와 다시마를 넣은 냄비에 물을 붓고 만수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어딘가 애잔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볐지만 이제는 단골 몇 명만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식당들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선호하면서 만수의 식당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식당이 전부였고 이곳에서의 일상이 그의 삶 자체였으니까요. 오전 9시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식당의 20년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에 밥 한 그릇이요. 만수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김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려내고 만수는 김 할아버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11시가 넘어가자 또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선희, 57세의 여인은 약 6개월 전부터 이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메뉴인 된장찌개,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선희가 거의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문할 때도 짧게 된장 하나요라고만 말할 뿐 만수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만수는 주방에서 선희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로 숟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이 낯이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희는 언제나 식탁 위의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만수는 선희가 나간 자리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묘한 손님이야.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시켜. 선희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식당은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만수는 주방 한쪽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내일 장볼 목록을 적었습니다. 무, 배추, 대파, 멸치. 30년 동안 반복해온 일이었지만 이 일상 속에서 만수는 작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고 그 또한 누구도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하루였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만수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수는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다시 한번 선희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유독 깨끗했습니다. 선희가 식사 후 늘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오려나.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선희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만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선희가 있는 식당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진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밤 10시. 모든 정리를 마치고 만수는 식당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판의 희미한 불빛만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일 그의 식당 벽에 한 장의 전단지가 붙을 것이고 그것이 3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의 과거를 깨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통을 열어 새로 담근 배추김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패티김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흘러나왔고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오전 8시쯤 동네 이장님인 최 씨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형광색 전단지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아요. 이거 좀 붙여도 되겠어요? 만수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이장님. 무슨 행사인가요? 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마을회관에서 동네 주민 노래자랑 한다니까요. 요즘 어르신들 외로우시잖아요. 다들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 가지자고 만든 거예요. 최 씨는 식당 벽 한쪽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제1회 동네 주민 노래자랑 대회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1등 상품 최신형 전기밥솥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 전단지를 흘끗 보고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 그리고 옆 가게 이발소 주인 윤 씨까지 모두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던 김 할아버지가 벽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노래자랑? 이거 재미있겠는데. 박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할 일도 없는데 구경이라도 가야죠. 그때 윤 씨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만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한번 나가보세요. 맨날 여기서 라디오 틀어놓고 노래 따라 부르시잖아요. 목소리 좋던데? 만수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는 그냥 흥얼거리는 거지. 무대에 설 실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농담이 아니라 정말 목소리 좋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지 그래요? 손님들은 계속해서 만수를 부추겼지만 만수는 웃으며 그들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오후 내내 그 전단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반찬을 준비하다가도 자꾸만 벽에 붙은 노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 서서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악기 한 곡 모두 환영합니다. 오후 3시쯤 박선희가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만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선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선희도 벽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만수는 선희에게 밥상을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노래 좋아하세요? 선희는 잠시 만수를 쳐다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만수는 선희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만수는 혼자 식당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불을 끄려는 순간 다시 한번 그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가 전단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종이를 쓰다듬으며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대 중반 만수는 트로트 가수를 꿈꿨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그는 노래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 무대 위의 조명, 마이크를 쥔 손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중요한 오디션 무대에서 만수는 긴장한 나머지 가사를 잊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관객들의 웃음소리와 심사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는 다시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노래 대신 요리를 선택했고 무대 대신 주방을 택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칼과 맨비만 잡고 살아왔습니다. 노래는 오직 혼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며 흥얼거리는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단지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만수는 주방 한쪽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만수가 마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띤 그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을까? 밤 11시 만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식당의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전단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마을회관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아직 신청하겠다는 결심을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때의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만수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주방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전단지 속 문구가 맴돌았습니다. 결국 노래자랑 신청 마감일 전날 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을회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노래자랑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함이랑 부르실 곡 제목 말씀해 주세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만수입니다. 곡은 그 사람 부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만수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만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녹음된 테이프였습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가요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시절 만수가 사랑했던 여인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음악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그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언제나 눈을 반짝였습니다. 만수 씨, 이 노래 정말 좋아요. 언젠가 제가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러줄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노래자랑 당일,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중에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검은색 양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무대에서 입었던 그 양복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다행히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만수는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방복이 아닌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만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만수에게는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조명과 마이크, 그리고 객석에 놓인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대기실에서 만수는 출연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10번째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객석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네 상인들, 그리고 만수의 식당 단골들도 보였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윤 씨도 카메라를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대 옆에서 객석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맨 뒷자리, 구석진 곳에 각선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둥거렸습니다. 선이가 자신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른 것일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선이의 존재가 만수에게는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노래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경쾌한 목소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가곡,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의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9번째 참가자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참가자 정만수 씨입니다. 정만수 씨, 무대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조명만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만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는 마이크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어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노래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만수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고 박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윤 씨는 카메라를 들고 만수의 모습을 열심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박선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희의 손에서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희는 무대 위 만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창법, 그 감정, 모든 것이 20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선희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짧은 침묵 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해요. 만수는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은 객석 뒷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앉아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미 회관을 나간 후였습니다. 만수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선희가 급히 자리를 떴는지, 왜 그녀가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희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대기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지만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노래자랑이 끝나고 만수는 2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은 70대 할머니가 차지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만수의 노래가 최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만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목소리에 인생이 묻어 있더라고요. 윤 씨도 카메라에 담은 영상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사람들의 칭찬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박선희의 놀란 표정과 그녀가 급히 자리를 떠난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회관을 나왔습니다. 저녁 7시,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선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만수는 양복을 벗고 평소 입던 주방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서울 종로구에 있던 작은 음악학원에서 만수와 선희는 처음 만났습니다. 만수는 트로트반에, 선희는 성악반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선희는 악보를 떨어뜨렸고 만수가 주워주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악 공부하세요? 네. 그런데 어렵네요. 당신은 무슨 노래 하세요? 전 트로트요. 촌스럽죠?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트로트도 멋진 장르예요.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원이 끝난 후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수는 전국을 돌며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 선희는 오페라 무대에 서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두 사람은 음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깊어져 갔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작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활비를 벌었고 선희는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선희는 만수의 노래를 들을 때면 언제나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목소리는 정말 특별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만수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기획사에서 주최하는 신인 가수 오디션이었습니다. 합격하면 정식 앨범을 낼 수 있고 방송 활동도 보장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수는 몇 달 동안 준비에 매달렸고 선희도 그를 응원했습니다. 오디션 날 만수는 긴장한 나머지 무대에서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결국 탈락했습니다. 오디션장을 나온 만수는 선희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초라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만수는 선희에게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미안해. 나는
내 옆에 설 자격이 없어. 행복하게 살아. 만수는 지방으로 내려가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완전히 포기했고 오직 칼과 냄비만 잡았습니다. 선희에게서 온 전화와 편지를 모두 무시했고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만수는 그 후로 30년 동안 선희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선희의 얼굴이 떠올랐고 혼자 노래를 부를 때면 언제나 선희가 옆에 앉아 미소 짓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만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선희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 9시가 넘어가도 만수는 식당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선희가 찾아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주방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만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이제 포기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식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만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었어요. 정만수 씨.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난 너무 초라했어요. 실패한 가수, 꿈을 포기한 겁쟁이. 당신 옆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전 그날 중요한 오페라 오디션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결국 오디션은 망쳤고 전 성악가의 꿈도 포기했어요.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오디션이 있었다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 전 무너졌어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제게 음악이었고, 꿈이었고, 전부였어요. 그런 당신이 사라지자 제 안의 모든 것도 사라졌어요. 만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희는 식당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어요.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는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희와의 재회, 그리고 30년 전의 진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지만 평소와 달리 손이 떨려 칼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선희가 언제 올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고 두려웠습니다. 오전 10시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선희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밝은 미소를 띤 청년은 만수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아르바이트 구하시나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저 혼자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라 직원이 필요 없어요. 청년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일자리를 찾고 있거든요. 주방일 경험도 있고요. 급여는 많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만수는
청년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선의와의 일로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시험 삼아 해볼까요? 마음에 들면 계속 일하고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석이에요. 정만수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아침 6시까지요. 민석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만수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네. 오후 2시 선희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선희를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식사하실래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식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어제 못다 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두 사람은 식당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학원도 그만뒀고 피아노 반주 일도 그만뒀죠. 부모님은 걱정하셨고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만수는 선희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당신의 아이였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을 찾아야 할지, 혼자 키워야 할지. 하지만 당신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전 결국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만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요? 네. 1994년 12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민석이에요. 박민석. 만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그 청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이 박민석이었습니다. 설마 그 청년이. 선희는 만수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왔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이번에는 선희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가 여기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요?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민석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수는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절 알고 있나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민석이에게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 수 없었다고만 했죠. 민석이는 착한 아이예요. 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열심히 살았죠. 만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던 아들, 혼자 힘들게 키워야 했던 선희,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말할게요. 내일 민석이가 오면. 선희는 만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석이도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날 저녁, 만수는 혼자 식당에 남아 민석이의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선희가 공유해준 사진들 속에서 민석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학창 시절 사진, 그리고 최근 사진까지. 만수는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밤 11시, 만수는 주방에 앉아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주잔을 가득 채워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난 평생 도망만 쳤구나.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실패가 두려워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들의 인생에서도 도망쳤습니다. 가난과 실패를 핑계로, 자존심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만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민석이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아니,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수는 술에 취한 채로 주방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가 밝은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출근했습니다. 만수는 민석이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석이는 첫날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방일에 익숙한 손놀림으로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홀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만수는 민석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을 가르쳐 주면서도 계속해서 민석이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웃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 땀을 닦는 모습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민석이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 할아버지가 민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젊은 직원 뽑았네요. 일 잘하는데요? 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어요. 민석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오후 2시쯤 박선희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선희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 단골이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부터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만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희와 만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만수는 이해했습니다. 진실은 신중하게, 적절한 때에 말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식당 일에 빠르게 적응했고, 만수는 민석이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선희도 거의 매일 식당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함께 보냈고, 식당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만수와 민석이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만수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있었어. 아니. 있어. 하지만 내가 잃어버렸지. 민석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을 줬다가 중요한 사람들을 놓쳤어. 겁이 많아서 초라해서 도망쳤거든. 민석이는 만수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 사장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만수는 민석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 씨, 오늘 저녁에 식당으로 와주세요. 민석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선희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민석이도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주방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선희와 민석이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문을 잠그고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삼겹살과 된장찌개, 그리고 밑반찬을 차려놓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이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만수는 소주잔을 가득 채워 한 잔을 마셨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민석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선희를 쳐다보았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너의 어머니와 나는 30년 전에 만났어. 우리는 연인이었지. 민석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사장님이랑 우리 어머니가?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트로트 가수를 꿈꿨고 너의 어머니는 성악가를 꿈꿨어.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우리는 사랑했지. 하지만 나는 오디션에서 실패하고 겁이 나서 도망쳤어. 너의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단다. 민석이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떠났어. 30년 동안 너의 존재조차 몰랐단다. 며칠 전에 알게 됐지. 민석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민석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석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내 인생에서 도망친 겁쟁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석이는 그 말을 남기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선희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만수가 말했습니다. 내버려둬요. 민석이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선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도 민석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걱정이 되었지만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선희는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착한 아이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받으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희는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변했어요. 30년 전에 당신은 도망쳤지만 지금의 당신은 직면하고 있잖아요. 만수는 선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그녀의 손은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자정이 되어 선희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혼자 식당에 남아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앉았던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민석이가 다시 돌아올까요?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아니, 용서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민석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지만 민석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실을 말한 것은 아닐까? 민석이에게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줬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선희는 매일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만수와 함께 민석이를 기다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석이는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분명 돌아올 거예요. 제 아들을 믿어요. 만수는 선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민석이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만수는 식당 문 앞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식당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꼭 오세요. 민석 올림. 만수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석이가 돌아온 것일까? 공연이라니. 무슨 공연을 준비한 걸까? 만수는 급히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 씨, 민석이한테서 쪽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공연을 한대요. 선희도 같은 쪽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저녁 8시를 기다렸습니다. 만수는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밥을 내주면서도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만수는 서둘러 식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조명을 점검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선희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식당 안에 앉아 민석이를 기다렸습니다. 7시 50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기타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이는 사흘 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과는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민석이가 만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만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석이는 기타를 내려놓고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사흘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민석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가끔은 외로웠고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러웠죠. 하지만 어머니가 2배로 사랑해 주셨고 전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고 만수도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민석이는 기타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작은 공연을 준비했어요. 제 마음을 음악으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민석이는 기타 줄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노래 한 곡 같이 부르실래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노래를 잘하신다고요.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노래할게. 민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기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어도 30년 전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노래. 선희가 사랑했던 그
노래였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이는 기타로 아버지의 노래를 받쳐주었고 선희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순간만큼은 의미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식당 창문 밖에 단골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박할머니, 윤씨, 그리고 이장님까지 모두 밖에서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당황했지만 민석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동네 분들을 초대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시라고요. 민석이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만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아들 두셨어요. 축하합니다. 박 할머니는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윤 씨는 카메라를 들고 세 사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거 평생 간직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이장님은 소주 한 병을 꺼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자, 모두 잔을 들어요. 정 사장님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고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제 가족이 생겼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만수, 선희, 민석이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선희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30년은 늦었지만 앞으로 30년은 함께 살 수 있잖아요. 만수는 선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줘서. 민석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판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관의 백반집이라는 간판이 낡아 보였습니다.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간판을 바꿔야겠다고.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말이죠. 민석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게요. 우리 식당 함께 키워봐요.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함께 키우자. 아들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민석이는 집으로 가기 전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선희도 일어서려 했지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선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30년 동안 간직했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선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진 가지고 있어요. 민석이가 태어나고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며 버텼어요. 만수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30년 늦었지만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관의 백반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낡았던 간판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밝은 글씨로 만순의 음악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던 외벽도 깨끗하게 칠했고 식당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가 직접 가꾼 꽃들이었습니다. 식당 내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만수, 피아노 앞에 앉은 선희, 그리고 기타를 든 민석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칠 전 단골 손님인 윤 씨가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액자에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저녁 만순의 음악식당에서는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만수가 노래를 부르고 민석이가 기타를 연주하고 가끔은 선희가 피아노 반주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 몇 명만 모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찾아와 음악을 즐겼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는 무대 한쪽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트라우마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석이가 기타 전주를 시작했고 만수는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어도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히 노래를 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고 박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장님은 술잔을 들고 만수의 노래에 취해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선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음악학원 복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선희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앵콜, 앵콜을 외쳤습니다.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아들이 한 곡 들려드릴게요. 민석이가 앞으로 나와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젊고 청량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이의 노래가 끝나자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반주를 시작했고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선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만수는 무대 뒤에서 선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선희의 노래는 기적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식당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누군가는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만수와 민석이가 선희 곁으로 다가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까지 남아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공연 영상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며칠 후 윤 씨가 올린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10,000명, 10만 명, 그리고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적이라는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만순의 음악식당은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만순의 음악식당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수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당은 매일 10,000원이었고 만수와 선희, 민석이는 행복하게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세 사람은 식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만수는 민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기적이야. 선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때로는 원망도 했고 힘들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했고 이제 다시 만나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만수는 선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만수에게 가까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처럼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그날 밤,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식당 밖을 산책했습니다. 골목길은 조용했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 평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선희와 민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요. 식당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기적.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향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가 옆에서 채소를 다듬고 선희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고 세 사람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벌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순의 음악 식당입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식당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녁이 되자 다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가 노래를 부르고 민석이가 기타를 연주하고 선희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만수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공연이 끝나고 만수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저처럼요. 관객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을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밖을 나서며 만수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순의 음악 식당이라는 글씨가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만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집에 가자. 우리 가족. 선희와 민석이는 만수의 양옆에 서서 함께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길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